자녀들의 진로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진로에 대한 교육,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책임감과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또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분야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지, 이런 폭넓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유튜브 공식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진로상담 전문가이신 하정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학생들 상담 가르치는 하정입니다. 진로에 대해서는 우리 본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엔 자녀들의 진로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진로에 대한 뭔가 교육,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책임감과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모가 진로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나 일을 선택한다에 초점을 맞추는 좁은 의미의 진로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전생의 과정으로 좀 바라보시고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또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분야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지, 이런 폭넓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면서 질문도 많이 던져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컨셉 또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삶의 방향성이 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 어떤 직업, 어떤 전공, 이런 선택을 해나가는 거를 마음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어떤 일이 너에게 맞는 것 같아? 어떤 분야에서 이 아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 그러니까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팁을 주신다면. 크롬볼츠라는 진로심리학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크롬볼츠가 그 비즈니스 좀 업계에서 좀 성공을 거두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성공 요인이 뭘까 연구를 했어요.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계획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딱딱 실천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였고요. 어떤 우연한 기회 또는 우연한 사람을 만나면서 좀 성공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크롬볼츠는 그걸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뭔가 호기심,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연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성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2번째는 인내심. 그래도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유연성. 우리가 이제 융통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유연한 어떤 그런 특성이 결국은 성공이나 성취를 가져오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요. 4번째는 낙관성.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내심이나 유연성을 발휘를 해야지 이게 성취나 성공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도전. 그래서 도전 의식과 도전 행동. 부모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면서도 굉장히 앞으로 자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특성들을 잘 살려주고 북돋아주는 이런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직업을 선택해서 한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시대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뭐 특정 직업이나 전공을 선택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자질, 특히 이제 자녀가 어린 연령일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모가 이제 어린 자녀를 두었을 때 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런 걸 키워주려고 할 때도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뭔가를 가르치거나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잘 들어주시고 그런 어떤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또 부모가 네. 자녀 진로 지도를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것? 네. 일단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의 역할 중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자녀를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흥미나 적성이나 성격이나 가치관을 어떻게 보면 자녀 본인보다 부모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의 특성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어떤 점을 잘 관찰하시고 잘 파악하셔서 그거를 그냥 비춰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순이는 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하는구나. 뭐 영희는 손으로 만드는 작업할 때 굉장히 몰두해서 하는데 그럴 때 마음이 어때? 뭐 이런 거 그냥 물어봐 주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때그때 상황에서 그냥 아이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기회를 주는 질문이고요. 또는 자기가 정말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 정도를 부모님이 많이 자주 해주시면 나는 확실히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거 할 때 나 참 즐거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또 어리기만 하지 않고 크잖아요. 네. 커서 진로를 또 결정을 해야 돼. 이과를 가야 돼, 문과를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경우가 또 생기니까요. 이때 이제 네.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보면 급박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국면이 막 생기기도 하고 미처 준비도 안 했는데 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야의 진로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진입하지를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이런 분야들도 많이 예체능. 있어요. 네네, 예체능 같은 거 네.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철수는 뭐 어려서부터 뭐 이런 걸 참 좋아하고 잘하고 하니까 재능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분야로 좀 진로를 가져가면 어떠니?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서 부모님이 제안은 하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그 제안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좀 고민하고 탐색하고 생각해보고 하면서 스스로 소화할 기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내가 생각해도 역시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런 자기 선택, 자기 책임이 생긴다면 어려움 없이 충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모들은 네. 스스로 선택하라고 그냥 무작정 놔두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네. 그냥 너가 다 알아서 해라. 주의해야 될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어떤 제안이나 어떤 것에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또 그거를 가급적이면 순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성향을 잘 고려하셔서 잘 고민하시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럴 때도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제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또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나이가 든 아이들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부모가 꼭 이건 또 알았으면 좋겠다. 좀 추가로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근데 요즘 4차 산업시대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요. 또 많은 직업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채용 방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학벌, 스펙 이런 것들로 채용을 한다기보다는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경험이나 경력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트롱볼츠의 5가지 특성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어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선택한 전공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간 인재라면 정말 어떤 위기에서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두 분은 그 5가지 지금 기억 나시나요? 호기심, 호기심, 인내, 유연성, 그 다음에 낙관성, 도전. 네. 크롬볼츠는 그렇게 5가지를 얘기했지만 어떤 학자는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2가지 특성을 공감과 창의성을 들었습니다. 창의성은요,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적응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특성인 것 같고요. 공감은 정말 개인의 행복감, 만족감을 증진하는 데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성숙과 상생을 위해서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특성인 것 같아요. 크롬볼츠의 5가지 요소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 진로라고 했을 땐 네. 어떤 재능, 네. 어떤 뭔가 잘하는 것, 네. 이런 아이로 키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다면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미래 사회의 이 복잡한 예상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아이냐, 뭔가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이냐, 이런 특성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자녀의 진로 지도라고 하는 참 복잡하고도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하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이시니까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심리상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유튜브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유튜브 많이 제작해 주시는 한국상담심리학회 홍보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마음에 대해서 좀 신뢰로운 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않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